네, 반갑습니다. 저는 태양열 융합협회에서 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맥스 시스템의 조성구 부사장입니다.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재생열 산업의 부흥을 바라는 여러분의 그 갈망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태양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용을 공유할 건데요. 사실 뭐 태양열은 근 10년 가까이 매우 침체된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향후 전망 또한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로드맵이 이제 부문별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실천을 위해서 각국이 이제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단계에서 해외의 태양열에 대한 트렌드는 어떻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을 위한 로드맵에서 태양열이 차지하는 위치, 국내와 같이 진짜 뭐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마이너 중에 마이너인 에너지원으로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해외 그래도 재생열이나 태양열이 제대로 보급되고 있는 국가들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이 정책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현재 국내 의 상황을 글로벌 상황과 동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양이 많은데요. 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글로벌 에너지 사용량 추이부터 태양열 부문 정책 제안까지 순으로 이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재생열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표 같은데요. 에너지 사용량 추이입니다. 파이널 에너지 사용량이 사용량 중에 약 50%가 열 에너지고요. 전체적으로 사용된 에너지 양이 585 엑사줄입니다. 엑사줄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 우리한테 익숙한 킬로칼로리로 환산을 하면 1엑사줄이 239조 킬로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 중에 49%가 열 에너지다. 그리고 열 에너지 중에 현재 신재생 비율은 1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냉난방 에너지로 이제 줄여서 보면은 역시 약 90%가 화석 에너지와 전통적인 바이오 쪽이고요. 재생 에너지 10% 정도 됩니다. 그 중에도 역시 또 70%가 바이오. 그다음에 신재생 전력, 태양열, 지열 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가스, 전기, 열이 각각 독립적인 망으로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통합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예를 들면 PVT에서 생산되는 열과 전기는 열 그리드와 전기 그리드로 보내지고 그다음에 히트 펌프는 전기 그리드에서 전기를 받아서 열을 생산해서 열 그리드로 보내주게 됩니다. 열 저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름에 열 그리드로부터 열을 받아서 저장했다가 동절기에 열 그리드로 다시 보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통합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양열은 열 생산과 소비 간의 디커플링이 아주 심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태양열 같은 경우에 이 통합 에너지망으로 갔을 때 굉장히 적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탄소 저감 수단을 제가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1순위는 역시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25%, 에너지 수요 감축 및 효율 향상이 25%, 그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력화가 20%, 수소 10%, 화석 에너지로부터의 CCS 6%, 바이오 에너지의 CCS 14%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송 부문과 열 부문의 전력화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게 뭐냐? 재생 전력 비율이 제고돼야 되고 그다음에 송배전 인프라가 확충이 되는 건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그 엔드 유스 섹터, 그러니까 최종 사용처에서의 재생열 사용을 최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전력화할 때 부담도 줄어들고 훨씬 수월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파리협정에 의한 1.5도씨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이레나의 주요 지표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레나는 이제 국제 신재생에너지 기구입니다. 그 신재생에너지 전력 비율은 최근 26%인데 2050년도에 90%로 목표가 세워져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050년에 79%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어떠냐? 2034년에 25.8%, 신재생에너지 비율 13.7%. 그러니까 글로벌 목표하고 너무 현격한 그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전력화를 보면은 근년에 한 21% 되는데 이걸 2050년에 50%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2050년도 재생전력 비율이 90%인데 전력화는 50% 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전력화 자체가. 송배전 인프라 확충이라는 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화를 좀 더 편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재생열 보급을 최대화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도 OECD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통계를 여기 보여드리는데요. 1등이 아이슬란드 81%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이 23.4%. 대한민국은 어디 있을까요? 제일 꼴찌 있습니다. 3.36%.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인당 CO2 배출량 순위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참 불명예스럽게도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깡패 국가라는 그런 오명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럼 50년까지 배출량 저감을 위한 그 추이를 보면은 2030년까지는 아마도 그 재생전력이 확대가 되고 석탄 전력은 급격하게 페이스아웃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수단으로는 CBAM 제도 같은 카본 프라이싱제가 이제 굉장히 널리 퍼질 것이고 내연기관차가 급격하게 쇠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수송 부문과 연료로서의 오일 사용 역시 급격하게 페이스아웃 될 것이다. 그리고 주요 기술적인 수단 변화는 승용차와 트럭은 대부분 전기화 될 것이고 히트펌프가 난방 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히트펌프는 당연히 재생전력과 재생열을 이용하는 히트펌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레나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심도를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냉난방 부문하고 수송 부문에 더 강한 정책적인 집중이 요구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국내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뭐 수송 부문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냉난방 부문은 얘기 나오는 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직접 사용 재생열에 대한 이제 로드맵을 보여드리는데요. 2019년도와 46 엑사줄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 이게 30년 되면은 61 엑사줄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건 이제 태양열이 1 엑사줄 정도였었는데 7 엑사줄로 7배를 늘려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지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4배가 늘려서 잡혀 있죠. 1 엑사줄에서 4 엑사줄로. 그리고 태양열 지별 면적으로 보면은 현재 한 3억 7천 스퀘어미터 정도가 26억 스퀘어미터로 엄청나게 많은 그 높은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레나에서 각국의 정책 기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권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 개정, 에너지 효율 기준 상향, 그다음에 신재생 베이스의 냉난방 의무화, 이게 아니면은 절대 탈탄소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폴리시 메이커들이 이걸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신재생이라는 건 이제 태양열, 지열, 뭐 수열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리고 히트펌프, 재생전력과 재생열을 이용하는 히트펌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열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산업용 쪽에 보면은 이제 최근에 총 500만 스퀘어미터 정도 지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2030년에 12억 7,200만 스퀘어미터, 2050년에 12억 9천만 스퀘어미터, 18억 4,400만 스퀘어미터로 300배 이상 그 증장해서 목표를 세워놨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 로드맵 기간 30년 중에 초기 10년 동안 전체 설치량의 3분의 2를 설치해야 된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만큼 시급하다는 겁니다. 왜? 전력화를 위해서. 이거 빨리 보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태양열 지별기가 연간 평균 약 2,500만 스퀘어미터 정도가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6배가 늘어난 연평균 1억 6,500만 스퀘어미터씩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태양열 시장 추이를 간단하게 보면은 누적 10년간 누적 보급량이 약 7억 4,500만 스퀘어미터가 누적 보급이 됐고요. 연간 2021년에 3,600만 스퀘어미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이제 3대 신재생 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 태양열의 10년간 보급량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3개 신재생 에너지 누적 보급량의 22%를 태양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확 차이를 느끼실 텐데요. 국내 같은 경우 근 10년 동안 연간 2만 스퀘어미터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국내에 보급된 신재생 에너지 전체 보급량 중에서 태양열이 차지하는 건 불과 0.2%. 아까 글로벌 시장에서 22%하고 비교할 때 좀 천지 차이죠. 이게 국내의 현실입니다. 국내 보급 사례는 그냥 사진만 보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도축 시설에 설치된 태양열 시스템이고요. 이건 친환경 타운의 계간 추이열 시스템에 설치된 겁니다. 이건 이제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용 온수 공급하는 시스템. 이건 이제 산업체에 설치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특히 이제 산업체 같은 경우는 연중 온수 공급량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태양열 시설의 가동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의 경제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건 융복합 사업에 설치된 시스템. 그다음에 PVT 하나의 모듈에서 열과 전기가 동시에 생산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요. 이건 PVT를 이용한 그런 시스템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성입니다. 태양열은 아까도 나왔지만은 대부분 태양열은 경제성이 없다. 태양열 자체로는 도저히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반전을 이룰 만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2019년에 덴마크에 설치된 태양열 지역 난방 시스템의 LCOH를 조사한 결과 킬로와트아워당 4.5센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비교를 위해서 작년 12월 단가 기준으로 국내 지역 난방의 LCOH를 환산하니까 6.8센트입니다. 그러면은 태양열 지역 난방이 일반 그 지역 난방보다 30% 이상 LCOH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성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기술 축적도 있지만 저는 규모의 경제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즉 지역 난방 시스템들은 태양열 설치 면적이 우리 지금 국내 전체 면적 연간 보급 면적하고 비슷할 정도로 큰 시스템이 설치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렇게까지도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산업용 시스템을 보면은 이제 2010년부터 10년 동안 중국, 멕시코, 인도에 설치된 산업용 태양열 시스템의 LCOH가 이건 4센트, 오히려 지역 난방보다 더 낮은 그런 훌륭한 그 경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산업용 태양열 시스템이 오히려 화석 연료보다 경제성이 더 높다고 이렇게. 그래서 보조 없이도 보급이 가능한 상태까지 와 있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각국의 이제 정책, 재생열 관련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콘토 테르미코 2.0이라는 정책이 있는데 이건 순수하게 재생열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재생열 쪽에 공공하고 민간 예산이 무려 16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그런 큰 예산을 열 부문에도 투입을 하고 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이 정책이 수행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태양열, 바이오 이런 그 에너지가 포함되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유명한 내셔널 솔라 미션이 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액션 플랜으로서 2010년부터 12년 동안 20기가의 태양광, 태양열 설치를 목표로 했는데 태양열이 2022년도에 다 달성이 됐고요. 이 면적이 무려 2천만 스퀘어미터입니다. 우리나라 수요를 보면은 1000년 동안 설치해야 될 물량을 12년 동안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에 대한 이런 지원 예산 정책과 타겟에 대한 이해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중국. 우리가 태양열에 관한 한 가장 부러운 나라가 중국입니다, 사실. 그래서 중국은 대부분 이제 의무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신축 대축 건물에 대한 이제 태양열 설치 의무화로 현재 아파트까지도 발코니 파사드에 이제 지별기를 설치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졌고 2021년에만 이러한 용도로 700만 스퀘어미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린 힛 정책에 의해서 2020년 중국 전체 설치된 양이 무려 2,570만 스퀘어미터.
참 우리가 반성할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다음은 독일도 역시 이제 의무화 쪽으로 방향이 서 있는데요. 흰 네트워크 4.0이라는 정책이 있는데 이것도 신축 건물의 급탁 난방을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화를 시켰고 지역 난방 에너지 공급원의 5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나 폐열 CHP 사용을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물론 뭐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당연히 있고요. 다음은 이제 리비아 특수한 경우라서 제가 이거를 뽑았는데요. 이제 법제화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구체화를 시켰다는 거죠. 조목조목하고 태양열 급탕 600메가와트 써말 이건 85만 스퀘어미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태양열에서 구체적으로 타겟을 설정을 한 거죠. 이렇게 돼야 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뭉뚱그려서 한 목표는 목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 역시 법제화인데 테크니컬 빌딩 코드라고 2006년에 이제 법제화를 시킨 건데 이게 신축 및 개축 건물의 온수 사용량의 30에서 70%를 태양열로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이 정책은 잘 수행이 되고 있고 냉난방 섹터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쭉 보셨지만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의 태양열은 굉장히 그 존재 가치가 높고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로벌 정책하고 동조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프레임을 통해서 장애 요인을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보급 타겟 설정을 해야 되고 법제화 등을 통해서 투자자한테 신뢰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가 장기간 지속될 확고한 정책이라는 시그널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RHO 제도 같은 큰 계획 아래 세부적 작은 계획이 필요하고요. 글로벌 로드맵과의 적극적인 동조화가 필요하다. 이것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낙오되는 우려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즉 탄소 중립에서 열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력 부문 일변도의 탈탄소 정책에서 시급히 탈출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글로벌 로드맵에 대해서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히팅 부문의 일렉트리피케이션 열 부문의 전력화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최종 사용처에서의 재생열 에너지의 보급 최대화다. 이런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된다. 재생전력 비율 높이고 송배전 인프라 확충이라는 중장기적 계획 간의 공백기, 당연히 공백기가 있겠죠. 이 공백기에 재생열의 보급을 최대화해야 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실을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전력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공기열 시트펌프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재생열 얘기는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핀셋 방식으로 뭐 벤치마킹 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굉장히 드는 게 또 사실이고요. 마지막으로 태양열 부문의 정책 제안입니다. RHO, RHI죠. 신재생 에너지 의무화, 인센티브 등 열 부문 보급 제도를 조기 시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 사업자 및 대규모 열 사용자에 대한 이제 제도가 되겠고요. 뭐 해외 예로는 이제 독일의 흰 네트워크 4.0이라는 좋은 정책이 있으니까 벤치마킹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법, 건축법 개정을 통한 건물 부문의 재생열 이용 급탕 사용을 법제화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그 스페인의 테크니컬 빌딩 코드 굉장히 좋은 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기술, 신제품의 상용화에 대한 신속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정말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 시대에.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과제나 또는 일반 과제로 개발된 신기술, 신제품이 적기에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상용화 지원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좋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정책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저장애 활성화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태양열의 보급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이제 언밸런스인데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열저장이기 때문에 열전이 활성화되는 것을 정책적으로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을 포함하는 농업용 및 산업용 그리고 대용량 열부화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법제화했으면 좋겠다. 전력 소비율이 큰 그런 가열 시스템에 재생열을 사용함으로써 나중에 있을 그 전력화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